근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기술 도용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테슬라에 근무하던 엔지니어가 이 오토파일럿 소스 코드를 자신의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받고 퇴사를 하고 이직을 샤오펑으로 합니다. 모빌리티의 핫한 소식을 전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타도 테슬라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2편입니다. 권혁주 PD님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서양편 다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또 동양편을 다뤄봐야겠죠. 그렇죠. 동양편 다뤄봐야 되겠죠. 네. 대표 주자 일본의 소니, 음. 중국의 샤오펑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지금 빨리 소니 얘기 듣고 싶어요. 소니. 왜냐면 그 CS2022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다. 제일 신선했다. 평가가 엄청 자극적으로 막 나왔던 게 바로 이 소니 카가 되겠습니다. 소니에서 차종 2종을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었던 CES2022 정말 뜨거웠었죠. 소니가 올 봄에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을 하고 전기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소니가 자동차를 선보인 게 이번은 처음이 아니에요. 네. 바로 두 해 전인 2020 CES에서 비전 S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올 CES에서 처음으로 보여줬었던 바로 그 모델이거든요. 사실 그때는 앞으로 메가 트렌드는 모빌리티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너네 차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려나 보다 라기보다는 소니가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려나 보다 그거를 위해서 만든 쇼카구나 정도로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차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치고 막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더니 결국 올해 우리 전기차 사업 뛰어들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LG하고 같이 합작회사를 좀 차려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마그나. 네. 마그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또 생산 회사가 있어요. 이 네. 마그나 슈타이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걸로 비전 S02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니는 자동차를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이걸 대량 생산을 하고 양산을 하려고 하면은 자동차 생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니가 이 마그나 슈타이어에다가 위탁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전망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프로토타입만 공개가 되고 양산이 언제 될지도 정확하게는 이제 결정이 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어디 걸 쓰고 뭐 용량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추측되기로는 테슬라의 전략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비전 S1이랑 2가 뭐 겉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크기를 키워놨나?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모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헤드램프, 전기 모터, 배터리, 서스펜션 같은 걸 공유를 해서 테슬라처럼 원가를 줄이려는 셈은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테슬라도 모델 3에 약간 뻥튀기한 게 모델 Y 느낌인 거잖아요. 비전 S1, 2가 딱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해서 둘이 보면은 뭐 휠 베이스도 똑같고 전장도 똑같고 그런 상태에서 위로 약간 덩치만 키운 거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니는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자지만 소니도 역시 소프트웨어에서 강자잖아요. 네네. 우선 스마트폰하고 카메라, 소니 카메라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이거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엑스페리아, 소니 이걸 통해서 5G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소프트웨어 이 기술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차의 앞으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준비된 자네요. 네, 그렇죠. 우선 이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40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차량에 그래서 360도 이렇게 다 돌아본다고 해요. 근데 이 40개의 센서 중에서 4개가 라이다 센서예요. 라이다요? 네, 라이다. 라이다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양산화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뭐 플레이스테이션 만든 노하우도 있겠고 전자기기 만든 노하우도 있겠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런 노하우랑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잘 접근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영화, 엔터, 음악 사업 같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있을까도 궁금해져요. 완성차 정말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암만 잘 만들어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또 분명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전기차 기술력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도 2020년에 최초로 공개를 하고 지속적으로 도로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기반했다는 거거든요. 많이 만들어 놨겠죠? 네, 그렇죠. 저도 이거 완전히 새로운 소니 모빌리티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표 주자 샤오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국차도 많이 본 적이 없고 생소하기도 하고 알려진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샤오펑이 어떻게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샤오펑이라는 회사 2014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작년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 1위 회사거든요. 1위였구나. 네네. 근데 묘하게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원래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분야가 약간 기계공학과 나온 사람들의 텃밭이었거든요. 자동차가 기계잖아요, 전부 다. 그랬는데 이 일론 머스크, 페이팔을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네, IT 업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테슬라에 처음에 투자자로 이렇게 연을 맺었는데 그러다가 CEO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샤오펑의 CEO인 허 샤오펑, 이 사람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겹친다. 네, 겹치죠. 거기에다가 원래는 알리바바의 임원이에요. 겹친다. 겹치죠. 네. 그러다가 본인의 이름을 딴 이제 전기차 회사인 샤오펑 설립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기계공학과를 천지인 자동차 시장의 IT 업계 사람이 이렇게 뛰어든 거는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죠. 네. 투자자로 접근했다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샤오펑도 실제로 이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의 고도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은 테슬라와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또 트위터로 서로 트위터도 관련돼 있긴 한데요. 아, 제가 그런가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일단은 플랫폼 얘기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출시한 G9이라는 SUV가 있는데 이 SUV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800V 아키텍처 플랫폼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전기차들은 400V 쓰거든요. 테슬라도 400V 쓰고 800V 플랫폼 쓰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포르쉐, 아우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정도가 쓰고, 전에 설명드렸었던 루시드 정도가 900V 플랫폼 쓰고. 그럼 뭐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전압 자체가, 받아들이는 전압 자체가 높다 보니까 충전 시간 자체가 빨라집니다. 여기에다가 샤오펑은 자사의 초고속 충전기를 활용을 하면은 5분 만에 200km를 갈 수 있게끔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보다 2배 높은 수치예요. 네. 배터리는 중국의 CATL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CATL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샤오펑, 그리고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 내수 시장만 잘 잡아도, 그렇죠? 그럼요. 네. 뭐 순위권에 그냥 훅떡 올라가죠. 소프트웨어도 궁금해집니다. 네, 소프트웨어, 그 샤오펑이라는 브랜드를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심도 있게 조사해 본 건 이번 처음이었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나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도 되게 네. 높게 얘기하시고 네. 배터리 충전이랑 뭐 자체 플랫폼도 우수하고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 X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X파일럿 3.0까지 상용화가 되어 있고 곧 있으면 3.5가 상용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붙은 숫자 버전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자율주행의 단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해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계획을 밝혔는데 네. 그것보다 0.5 더 진화한 거면 앞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쵸. 네. 자율주행 레벨 3를 이미 작년에 상용화를 했다고 보시면 와.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상용화했다고 하니 이 엑스파일럿 3.0 같은 경우에는 고정밀 지도가 적용된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인데요. 내비게이션 경로를 지정하면은 그에 맞게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빠른 차선을 알아서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하고 추월도 해주고. 근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채로요. 네, 거기 이제 엑스파일럿 3.5 이 올 상반기에 이거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고속도로에서만 국한됐던 기능을 국도에서도 일반 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개발은 끝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엑스파일럿 4.0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유료로 이렇게 구매는 OTA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기술 도용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테슬라에 근무하던 엔지니어가 이 오토파일럿 소스 코드를 자신의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받고 퇴사를 하고 이직을 샤오펑으로 합니다. 끝까지 샤오펑은 우리는 안 도용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조금 깨림칙하긴 하죠. 뭐 예. 어쨌든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은 이 샤오펑이야말로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네, 자율주행 레벨 3.5 상용화도 그렇고 자체 플랫폼도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비해 떨어지는 건 화제성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왜요?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아직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화제성은 좀 떨어지는 건 맞는 편이고요. 니오랑 더불어서 환경 규제가 엄격한 서유럽 쪽에 차량에 수출을 하고 있고 점차 이거를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2020년에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 여기 투자해가지고 좀 제법 괜찮은 수익률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대항마를 플랫폼, 화제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동서양 살펴봤습니다. 이대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대로 저희 이슈가 또다시 한번 짚어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